댓글창에 젠젠님께서 언제 들어도 좋은 국민방송 새날 시그널송. 이 새날의 그저 별명이 그거잖아요. 국민 유튜브. 그리고 정봉주 TV는 국민 유튜브 계열사. 국민 유튜브, 네. 국민 유튜브 심층 방송. 낙곰수 듣고 자란 제가 정봉주 의원 앞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낙곰수 퀴즈. 50 넘은 퀴즈. 낙곰수 퀴즈들이 다 그렇게 50 넘었어요, 이제. 네. 아유, 참. 날씨가 예. 이제 또 더워졌다가 또 꾸물꾸물했다가 대한민국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날씨가 시원해요, 또. 대한민국 같아. 막 변화무쌍해요.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은 이제 장마 기간인데 빨리 끝내고 이제 가을 맞이해야 되겠죠. 선선한 가을. 자, 알겠습니다. 야, 연아 공주님 두 분 존경합니다. 아이, 뭐 존경까지. 아이, 너도. 정봉주 의원님만 자 존경하십시오. 감사하고요. 예. 자, 가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짱 63번째 시간입니다. 60자만 나오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신다는 섬뜩해, 섬뜩. 63번째 시간입니다. 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젊어요, 보면. 예. 그 만주에서 개 타고 말장 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40대라고 해서 믿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믿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40살밖에 안 먹었다면 그래요? 예.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아니, 우리 내가 다니는 체육관에 신분을 밝히고 다니지 않고 이제 체육관 두 군데를 다니거든요. 왜요? 각자 운동하는 부위가 좀 달라요. 한 곳에서 하면 되지 왜 두 군데를 가요? 한 곳은 10년이 돼갖고 관성이 젖었어. 그냥 노는 거야, 서로. 운동하면서 노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한 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80년생으로 등록을 했죠. 근데 이제 지나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PT가 93년생이니까. 예? PT가 93년생이니까 저를 몰라보죠. 근데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 나이 든 분들이 가끔씩 인사를 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럼 아시는 분이에요? 예. 80년생이라고 등록했다고요? 예. 야. 자, 오늘 이름 바꿀게요. 정치천재가 아니라 사기꾼. 원래 천재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하긴 그렇지 뭐. 예. 자, 헬스클럽 두 군데 다닌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네. 왜? 그리고 젊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아는 척 한다 그러는데 요즘 이제 루소 공부를 다시 하거든요. 하도 이제 윤석열이 자유 해갖고 자유가 대륙의 자유가 있고 영국의 자유가 있어요. 존 로크하고 토마스 홉스도 자유를 주장하거든요. 좋아. 근데 이제 루소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이제 철학과 문학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모여 있는 신전 같은 묘소가 있어요. 그 이름 변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루소는 스위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묶여 있어요. 묻혀 있어요. 그럼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이 아닙니까? 그게 루소의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루소의 철학으로부터. 그래서 루소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대륙에서 얘기하는 자유가 다르다. 이제 어쨌든 그런 건데 루소가 뭘 얘기하냐면 본인의 책에서 운동을 강조해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이 건강해야지 모든 열정과 혁명과 자유의 의지가 몸의 건강함으로부터 나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울 선생님께서 그걸 받았고 몸철학이라고 하는 걸 또 창시해요. 도울 김용옥 선생님께서. 몸철학이요? 예, 몸철학이라. 그래서 전 아침 노을인가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도울 선생님 책을 보게 되면 몸의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는 몸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말씀을. 예.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의지, 개혁의 열정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무슨 맞습니다. 루소가 있냐. 나 짜증나. 아니 그런 거보다 그런 얘기도 재밌는데. 예. 뭐 잡다한 정치 이야기 이런 거보다 그런 얘기 훨씬 재밌는데. 훨씬 재밌죠. 저도 윤석열한테 없는 거. 예. 철학. 철학이 없으니
디테일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님들 10명 네. 하고 원외위원장들 한 10명 해서 지금 이제 동의는 다 받아놨고요. 정치철학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22대 때 제대로 싸울 사람을 미리 묶어놓은 거예요. 윤석열도 받으세요. 윤석열이요? 왜 저 이명박 가훈이 정직인 것처럼 예. 철학 없는 애들이 와서 철학을 배워야지. 맞아요. 정치철학연구회 괜찮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약칭 철학연구회. 알겠습니다. 역시 야 100원 주고 예. 말 버튼 하나 누르니까 한 3만 원어치가 나오네. 예. 그래서 새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연희 공주님께서, 연하 공주님께서 쏴주셨어요. 감사해요. 땡큐. 자, 민주당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제 나왔던 그 화제됐던 것 중에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절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말의 맥락은 뭐예요? 언론들은 그거를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한테 화냈다 같은 얘기인데 그런 맥락으로 저는 안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네. 봤어요. 두 분이 공론화의 장에서 토론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 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하니까 검찰이 뭐 그럼 이제 또 체포 동의서 가져오고 뭐 구속영장 가져오고 이렇게 마음껏 뭐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한번 이렇게 또 질러줘야죠. 무슨 뭐 이 그 불체포 특권은 왜 우리가 포기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가 하면 나처럼 또 포기해서는 그거 잘 읽어보세요. 기자 그 인터뷰한 거를. 아니, 기자들이 행간을 못 읽더라고요. 예, 잘 읽어보면 검찰이 저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탄압을 하는데 거기다 목을 그냥 쉽게 내주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 이제 불체포 특권을 놓은 것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리고 함부로 검찰이 못 치고 들어오게끔 한쪽에서 이렇게 동의하면 또 한쪽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함부로 치고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슨 둘이 싸운다고. 싸움을 바랬나 봐. 그러니까 기자들이 예.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예. 들어보면 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언론 믿는 사람들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그 선택을 굉장히 높게 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방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탄압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탄압할 때는 순순히 응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언론에서 싸운다 그래 자꾸.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지자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싸운 거 아닙니다. 네. 공론화의 장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죠. 고수들끼리 예. 선문답한 건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 이런 거고요. 어쨌건 지금 혁신위원회의 첫 의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고. 예. 보람 PD 오타가 있네요. 전당대회예요. 자, 이거랑 이제 송영길 대표 이야기랑 엮어보면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억울하죠. 엊그저께 이성만 의원 다시 나왔죠. 다시 나오셨죠. 나왔는데 네. 조회수가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이성만 의원 보면 볼수록 괜찮은 의원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집중 심리를 요청을 해라. 쟤들이 질질 끌면서 내년 총선 앞까지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끌면 이성만 의원 공천 못 받을 거거든요.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 빨리 살아올 수 있는 길은 저들이 지금 어거지로 억울하게 이걸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프레임화 씌워갖고 민주당을 부정한 집단으로 했으니 일주일에 2번씩 재판받는 빨리 재판하는 집중심리에서 빨리 억울함을 싣고 와라. 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증인이 뭐 30명이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재판해라. 근데 이거는 이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전당대회만 해도 진짜 뭐 한 10대포는 20번을 한 사람이거든요. 전당대회 때마다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전자투표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안 그런데 그전에는요. 그 다음날 투표를 하려고 지역에서 올라와야 돼요. 대의원들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러면은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2시, 1시, 2시 전당대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 5시서부터 서둘러갖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 전날 미리 올라오는 지역위원회도 있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노인 어르신들 불편하고 와갖고 간단한 자고 그러는데 그거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2009년 할 때부터 그 비용 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선거법이 묘하고 이상하게 후져갖고 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 당에 돈 많기 때문에 그거 경비로 지급해 주게 되면 후보들이 돈 안 줘도 되거든요. 당에서 돈을 못 주니까 후보들이 지역에서 돈 들어간데 이거 회비내갖고 10만 원씩 회비내갖고 어떻게 올라가자 그럽니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그럼 그 후보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차량 빌린 거 우리가 대줄게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매번 전당대회 때마다 이렇게 씁니다. 후보들이. 그걸 끝난 다음에 또 그거를 갖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까지 검찰이요. 경찰이 그 고발받고 정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러고 넘어온 관행이 30년, 40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지금 보면은 200만 원, 300만 원이라 그러거든요. 그 전당대회 하고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무슨 표를 갖다가 표를 사고 주고받고 사고해요. 한 지역구 진짜 표 살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주든지 아니 한 5천만 원씩 지역위원회를 받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거 불가피한 현실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하게 돈 주고받은 사람들 변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 치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 이거요, 제가 결혼식으로 예를 들을게요. 결혼식 가면요, 부조금 내잖아요? 그럼 지금 그 뷔페 그 티켓들 주지 않습니까? 뷔페 티켓이요, 3만 원 미만 되는 데 없습니다. 다 4만 원, 5만 원이에요, 요즘. 그거에 불법입니다. 근데 결혼식장 그거 검찰이 경찰이 들어가고 불법으로 돈 나눠줬다고? 이거 무슨 그 이중에 공무원 친척들 사돈의 8천까지 뒤져갖고 공무원 있으면 김영란법으로 걸어보세요. 누가 결혼식 합니까? 그러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조국 장관 따님 조민 씨 몇 년 전에 받은 장학금을 그러면 김영란법으로 걸어서 조국 파면시킨 거 교수 아닙니까? 파면시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공직자 하는 분들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학교 가서 장학금 받지 마라. 장학금 받으면 내 공직자 잘린다. 아니 그 장학금을 갖고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자르니 서울대가 이게 대학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걸 갖고 하나도 분노하지 않는 서울대 대학생들 우리 다닐 때 대학 라떼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학은 정의와 정직의 사탑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잘못 자르게 되면 대학생들 항의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대학이라고. 검찰권을 가진 윤석열 정권이 상대방을 털 때는 불법이든 부도덕이든 프레임 안에 딱 가둬요. 예. 야 어쨌건 이들 뭐 전당대회 하면서 뭐 저 대의원들을 구워 삶으려고 돈 봉투 뿌린 거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제가 사람들이 안 봅니다. 그럼 기사를 더 이상. 최근에 우리 의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조국 장관 출마도 마찬가지인데 프레임을 걸어 놓으면 이걸 깨려고 노력해서 그 프레임 일부러도 깨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는데 그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서 일단 걸린 사람은 자르고 가요. 일단 걸린 사람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그 프레임을 또 깨려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해라. 예.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민주당 쪽에서 또는 이쪽 진영 사람들이 상당수가 양보를 해버리니까 프레임을 못 깨고 묶어가고 계속 똑같은 프레임에 걸린다는 거죠. 저쪽에 프레임을 딱 놨을 때는 우리 진영은 최소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들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는 친명, 비명, 반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쉽게 해서 쥐덫을 놓은 겁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멋있게 쓰니까 뭐 그럴싸해 보이는데 거짓 프레임을 놓고 요 틀 안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쥐덫을 놓고 우리를 쥐새끼로 모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왜 쥐새끼입니까? 이명박이 쥐새끼지.
의문의 일패 이명박. 그러면 아니 이런 거 갖고 명예훼손 정봉주 걸었으면 좋겠어 이명박. 그러니까요. 이 개.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한번 이씨. 싸워보게. 예? 자, 아니 나 이명박하고 둘이 앉혀놓고 팔씨름 팔목 잡아주게 갖고 지는 사람 감옥 가는 팔씨름 한 번 했으면 좋겠어. 내가 팔목 잡아줄게. 여기까지요. 아 열받네 진짜. 그러니까 전당대 이명박 나오니까 급 상승하네 텐션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혁신이 첫 의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김은경 위원장은 이제 위원장 되고 나서는 전당대회 사건이 검찰이 조작했을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뭐 동아일보인가에 네. 뭐 전화 인터뷰였을 것 같고요. 근데 그 후에 나온 이야기는 또 이런 식인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심각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에 나온 헤드라인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첫 의제가 된다면 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뿌려진 문제가 부도덕하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좀 그러면 제가 아까 구조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역에서 대의원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역의 대의원들이 올라올 필요가 없는 전당대회를 만들든지 그럼 안 올라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전당대회를 만들자.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두 번째는 대의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의원이 그렇게 와서 투표할 필요 없는 그냥 1당원 1표가 되는 그 구조로 만들면 된다. 그럼 쉽게 대의원제도 폐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가 이왕 출발을 했잖아요. 예.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캐릭터로 봐도 그냥 대충 끝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언론들이 아주 사악한 이간질인데 김은경 혁신위가 뭐 7명 중에 6명이 친명이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선동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언론에 나올 때는 그렇게 말하는 비명계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어요. 실명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기자가 한 비명계 의원은 이렇게 쓰면 굉장히 그 조작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사들이 지금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익명의 기사 못 쓰는 그 언론법을 제가 20대 들어가면요. 인용할 때는 실명을 인용하게끔 그 언론법을 좀 저거 바꿔야 돼요. 실명 인용할 자신 없으면 기사 쓰면 안 돼요. 그 기자들이요. 지 생각 쓰면서 익명을 인용하는 듯 하면서 지 생각 쓰는 거거든요. 저 거짓 기사예요. 그러니까 딱 거짓 기사로 찍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혁신위원 중에 친명은 없다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친명을 갖다 붙여버리냐면 친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지지했다고 다 친명이래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사실 그 이래경 위원장도 마찬가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대선 때 이재명 지지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한 1,400만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친명이 명나라 지지하는 사람이라 그렇지? 왜 저 이낙연 지지했다가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사람 일부를 빼고 예. 그 한 줌 진짜 다 친명이에요. 나머지 다 친명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실제로 자기들의 이름을 언론에 내 이름 밝히지 말아줘 한 건지 기자가 소설을 쓴 건지. 저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말지 기자 출신. 예, 말지 기자 출신이고 우리는 그렇게 쓰셨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치기로. 그럼요. 한 비명계 의원은. 아니, 쟤네들을 갈라치겠지. 왜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60년 정도 근무하고 계시는 민주당 고위 관계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 딱 앉히고 나서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정확하게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여기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에 휩싸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해죠. 정보인지 정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한 건지 단순히 정보도 없고 뭐도 없는 상태에서 뇌피셜을 얘기하는 건지 이럴 땐 분석을 하고 정확히 출처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정보입니다. 의원들이 떨고 있답니다. 떨고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쥐는 상황이 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비명이나 반명계 쪽에서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공천에 자신들을 배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3, 40명쯤 되기 때문에 공천 함부로 배제 못해 하면서 두려움을 하며 가지면서도 떨질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점심 식사도 하고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공천 학살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만 이재명 대표 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우리는 욕한 적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요. 지금 내용인 즉슨 국힘에서는 불만이에요. 왜? 혁신위원장이 오자마자 왜 공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공천 얘기를 했거든요. 공천 시스템. 공천 시스템. 아니, 그러니까 공천 시스템에서 공천의 기획이라도 얘기하는 순간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들이 앞뒤 안 보고 칼 휘두르겠네. 캐릭터가 이제 예. 캐릭터 견적이 나온 거지. 예, 앞뒤 안 보고 칼 휘두르겠네. 우리는 당원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서 우리 수박이고 뭐 멜론이고 워터멜론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제대로 싸우지 않았는데 우리의 표를 받아서 4년 동안 호의호식 하면서 유유자작하면서 싸우지 않았던 분들 다시 국회에 돌아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네. 우리가 180명을 뽑아 놓고 얼마나 끌탕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뽑아놨는데도 장관 하나 제대로 못 시키냐.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장 저거 완전히 그 허위감사 아닙니까? 네. 허위감사해갖고 감사원이 지금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한다 그래요? 이거 위헌이거든요. 그럼 감사원장 당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이 의원들이 왜 또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늘 하는 정봉주 같은 사람 국회에 들어가야죠. 남영이 들어가야죠. 깔때기. 박진영 들어가야죠. 권현문 들어가야죠. 왜 이러세요? 권현문이 누구더라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진지하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 예, 근데 실제로 우리 표를 준 지지자들이 이제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찍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별로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좀 속간했으면 좋겠어. 비율이 50%가 되든 80%가 되든. 근데 김은경 위원장이 와서 그걸 할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은 열광을 하고 의원들은 모래시계가 된 거죠. 이제 이게 흐름을 보면 예. 아니 모래시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 떨고 있냐. 뭔 말이 모래알로 들었는데 네. 그 흐름을 보면 뭐 전당대 돈봉투 뭐 김남국 의원 뭐 이렇게 막 이제 있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예. 이재명 대표 흔들기용으로 혁신위원회 같은 걸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첫 번째 혁신위원장은 9시간 만에 낙마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어떤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어찌됐건 혁신위원장 자체가 임명도 잘 안 되고 또 임명은 됐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혁신위원장을 또 임명을 했어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빙고지 빙고. 결국 본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예. 빙고. 그래서 이 의원총회나 이재명 대표 등에서 혁신위원회 만들게라고 받은 이유를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혁신위원장이요. 혁신이라고 하는 대의 명제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그 말 안 듣습니다. 왜?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지난 180명을 뽑아놓은 21대를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간을 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유 뭐 요 사람들은 좀 열심히 잘했으니까 나하고 좀 친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할 뿐도 아니지만 좀 살려주세요 그럼. 글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가던 길 계속 하세요. 이재명 대표 그래서 의원들이 실제로 분위기가 첫 일성이 떨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실제 제가 봤을 때 캐릭터상으로 보면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한없이 넓고 나도 벼랑 떨리는데 나를 좋아할까 불싫어할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많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나이도 더 먹어가고 예. 더 구력이 쌓이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재명의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사실상 사이다라고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고 예. 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 메시지 내는 거. 예. 근데 요즘에 말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 대표와 대선 주자로 가는 일종의 이제 저는 수련 과정이라고 수련 과정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 딱 참고 있어요. 두고 보자 그러고 니들. 응? 자, 어찌 됐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칼을 휘둘렸으면은 어찌 됐건 지지고 볶았을 사람들이 김연경 혁신위원장 오니까 이제는 사실 입 다물고 있다. 할 얘기 없죠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수박이라고 찍힌 사람들은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예. 어중간한 사람도 있잖아요. 색깔이 예. 불분명한 사람들은 수박이라고 안 찍히려고 엄청 노력한다는 얘기가 막 그렇게 귀에 얘기죠. 들어와요. 그리고요. 김은경 위원장 화이팅입니다. 왜냐하면 호불호가 분명하다고 하니까 저를 호로 봐주세요. 아 의원님 나 지금 죽겠어. 일단 그리고 의원들이요.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분들은 쫄지 마세요. 저는 그 지역 안 갑니다. 본인이 열심히 안 하고 당내 내분 분란 조성했고 수박으로 찍혔거나 내부 분란 조성했거나 수박은 분란 조성을 했거나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적행위 한 분들입니다. 윤석열은 공격하지 않고 당대표를 주로 공격한 사람들. 이분들 떨고 계세요. 그중에 한 지역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완전 백지에다가 예. 혁신위원장을 던졌어요. 예. 혁신위원장이 일성이 뭐냐면 나는 정치권에 비친 거 없다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죠. 본인이 민주당 혁신이라는 5글자를 넣고 자기 철학을 갖다 입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군다나 민주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당원이거든요. 예. 이게 당원 중심으로 당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법학자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당원 중심으로 당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혁신위원장 만들어라. 혁신위원회를 만들어라고 주장했던 비명계 입장에서는 막상 혁신위원장이 들어오니까 할 말이 사라진 상태에서 혁신위원장의 자기 기준은 뭘 갖다 대더라도 결국 당원 중심으로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거다. 국가가 국민 중심이듯이. 예. 그래서 저는 법학자라는 게 너무 좋은 게 그 윤석열 같은 이런 법기술자고 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 법의 기본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법은? 이 국가의 주인 국민을 위한 거 아니에요?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럼 당에 와서도 똑같다고 봐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혁신인 겁니다. 당원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과 가열차게 싸우라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권 탄핵시키라 그러잖아요. 그 탄핵시키는 그 탄핵위원회조차도 못 만드는 민주당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당원들이 왜 법학자가 돼야 돼요? 왜 헌법 공부 다 해야 됩니까? 근데 당원들이 보기에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재산권 뭐 등등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 등등을 모아서 당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라. 헌법 정신 위반한 건지. 그게 있으면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좀 당당하게 해라. 이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근데 김은경 위원장 입장에서 보기에도 국민들은 당원들은 이 정권이 도저히 묵갈 수 없네. 이 정권은 5년 못 가네. 라는 결정을 내려서 그럼 우리가 뽑아준 우리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서라. 라고 하는데 안 해. 그리고 탄핵은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행정부가 전행을 하거나 행정부가 반헌법적 반국민적 정치를 일삼을 때 탄핵은 권리입니다. 근데 그걸 민주당이 안 해요? 안 하는 의원들이 질비해? 여름이니까 수박이야? 그럼 쳐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었고 김은경 위원장이 놓은 잣대 정봉주도 안 맞아서 총선 너 출마 못한다 라고 하면 저도 달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교육연수원장만 하면 되지. 아니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해찬 대표님과 이제 전국을 다니잖아요. 울산에 끝나고 올라가는데 저하고 남영희 위원장하고 정은혜 부위원장하고 일어나는데 이해찬 대표님께서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세 사람은 내년에 꼭 국회 들어가야지. 이해찬 대표께서 진짜 오래간만에 저한테 덕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0년 탈당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래 내가 그때는 적이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그 화남, 노여움, 분노를 푸셨나 보다. 라고 이제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전북을 끝나고 사진을 찍는데 제가
아유 대표님하고 저도 이제 사진을 좀 찍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찍는데 옆에를 쓰는데 딱 좀 역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방송에 나가서 출마 안 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마. 어떻게 하면 떨어져? 아니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렇겠네요. 천근만마하겠네. 그럼요. 그래서 나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너가 2020년에 했던 반민주당적 행태에 대해서 용서하노라. 아이 그리고 이제 뭐 그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정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제가 읽는 행간의 의미는 그때의 감정은 이제 다 털었다. 예.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해라. 이해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해찬 대표님 앞에서는 거의 아기 수준. 네,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님이 정책위 의장할 때 민통령 간사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 이리 와 그러면은 문익환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근데 그때 이 정봉주 의원이 한 몸 희생해서 좋은 국회의원 3명 민주당 사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 보면 네. 그 메시지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하겠다. 맞습니다. 적전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성들은 뭐냐면은 민주당 자체를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 틀거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줬어요. 의원들은 이 청사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본인들의 액션 플랜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피하려다 뭐 만난 상황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양 두고 예를 들면서 뭐 똥차 피하다 뭐 쓰레기차 피하다 뭐 똥차 그게 아니라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좋으면 이런 못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차가워야 돼. 이게 그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그럼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늑대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백두산 호랑이 피하다가 시베리아 호랑이 만났다. 아니 거기 앞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네. 이재경 위원장이라고 조치를 해야지. 그렇군요. 예, 그러면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 건 맞습니다. 뭐 천안함이 이상한 이야기하고 예. 뭐 친명이고 이재명 지지했고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보니까 나는 정치권에 빚진 적이 없다 이런 그래서 거. 진짜 의원들은요 자꾸 눈앞에 이해를 갖고 아주 작은 수로 자꾸만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큰 그림을 보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고 그 큰 그림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원과 국민이거든요. 그럼 뭐 누가 또 뭐 헛소리 했잖아요. 당은 뭐 국민의 필 것이고 뭐 이상한 소리들 해대더라고 그 수박이란 분들은. 근데 이제 수박 하지 말라니까 뭐 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우리가 또 만든 말 있잖아요. 반개. 예, 반개. 참. 자, 어쨌든 민주당 혁신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예. 오히려 민주당 혁신위가 어떤 안을 아마 이렇게 가끔 가다가 툭툭 던질 거예요. 이 던지면서 여론의 어떤 흐름도 좀 보고 예. 민주당 여론도 만들어가고 이럴 텐데 저는 좀 순항하기를 바라고요. 너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 3개월 정도에 2주일에 한 번 정도 예. 큰 의지 하나하나가 툭툭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민주당 혁신이라도 하려는 이 모습 그게 뭐 반개든 뭐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혁신이라도 하려는 이 모습에 여러분들이 일단 박수를 치셔야 되고요. 예.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먹을 시간. 예. 지금 저 지난주에 정봉주 의원이 나라모 이걸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됐죠 지금 드신 지. 저는 예를 들면 탈모가 심한 사람은 아닌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탈모 신경을 써야 되는 예. 사실 미리 약을 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아니에요 과가. 그래서 의원님이 이게 나라모가 하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예.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하고 좀 뭐랄까 약간 마약 먹은 느낌? 약간 텐션이 업되죠.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40가지의 곡물로 만들어서 컨디션이 좋아져요. 예. 건강도 좋아지고. 저도 먹어도 되죠? 안 돼요. 아니 먹을래요. 맨날 드시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오늘 여기서 먹으려고 어. 아침에 안 먹고 왔어요. 자, 저도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약 좀 먹고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 탈모가 있더만요. 예. 그래서 그 여성분들도 이거 드시면 좋다. 예. 남자 여자는 상관없이. 남자분들은 탈모 약이나 이런 거에
아주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호르몬제다 보니까 약간 그 무슨 남성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좋고요. 네. 왜냐면 이거 그 100% 국내산 곡물이니까 우리 집사람도 탈모가 없는데 이거 그 같이 먹은 지 지금 한 12, 13년 됐거든요. 어허.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 식물한테 주는 거름 같은 거구나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빠진 사람도 너무 빨리 나니까. 근데 이제 탈모인 분들이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다 불신을 해요. 그래서 전 그분들한테 이제 사자성어를 얘기해요. 불신, 듬성, 믿음, 풍성. 듬성 풍성. 예. 야, 그래서 멋있다. 불신, 듬성. 불신하면 안 나고 믿으면 난다. 그럼 믿는데 이게 기껏 해봐야 이 그 나라모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한 6개월이고 제가 10몇 년 동안 그냥 악착같이 먹어요. 저는 자, 한 번씩 봐봐요. 저거. 난 저거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예. 동일인 맞아요? 동일인 맞죠. 지금 쓰고 계신 건 그거 가발이에요? 동일 봉주.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17년 전인데 예. 이게 지금 이걸 만든 게 딱 올해가 아니라 그러면 한 18년 9년 정도 전일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계속 다른 형태를 먹고 있다가 이제 이게 이런 건강기능식품화된 게 한 10년 됐죠. 아, 내가 보기엔 이거는 대국민 사기야. 예. 지금보다 더 늙어 보여. 저 때는 좀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금 우리 의원님 머리카락은 발기가 잘 돼 있어요? 잘 서 있네. 아니 왜 나쁜 의미가 발기라는 게 다 일어선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발기인대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당에서 항상 하는 게 발기인대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러면 사람이 매가리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활기참도 없어 보이고. 빠질 때 머리가 매가리가 없어져요. 네. 그러다가 빠져 확 빠지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저 머리가 지금 딱 봐도 매가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식사하고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요. 그다음 이쑤시개 대용으로 쑤셔. 아이 사기꾼 진짜. 자, 여러분 예. 저도 클로즈업 해갖고 한번 좀 비춰주세요. 예. 지금 댓글창에 네. 지금 그거 한번 쳐보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지금 탈모 고민이 있다. 예. 아예 빠진 분들은 사실 소용없죠. 아니요, 아예 빠진 분들이 어. 그래서 나는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쓰려고 그랬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달라 그랬고 아마 다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항서 감독 완전히 없잖아요. 10여 년 전에 저는 우리 군인이 대령인데 완전히 없다가 배드민턴 같이 하는데 어느 날 머리가 저 한 3분의 2만큼 되고 나타났고 왜 가발을 썼어 그러니까 선배님이 추천해 준 그거 먹은 거예요. 완전 대머리가 안 되니까요.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나요. 네. 자, 지금 댓글창 위에 저기 나라모 살 수 있는 사이트. 예. 지금 나라모 검색하면 아무 데서나 다 나옵니다. 예. 예. 나라모 뭐 풍성교 뭐 네이버에 가입을 하시거나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은 지금 바로 채팅창 위에 있는 저기 BJ 마트. 예. 아니 그냥 나라모로 하면 돼요. 나라모. 네. 나라모 하면 어디서든 다 나옵니다. 자,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한번 지금 지난주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정권 바꾼 뒤에 예. 막 유인원처럼 막 온통 털인 거 아니야? 유인원처럼. 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로 가겠습니다. 자,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걱정됩니다. 예.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표정 관리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혁신이라도 해요.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짜 가장 큰 문제는 현 지도부를 흔들면서 윤석열과 안 싸우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혁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혁신의 결과만 나올 텐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그 한심한 행태를 몇 가지 좀 볼게요. 일단 전 대표인 이준석. 최근에 이제 이준석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전문가예요. 제일 전문가. 윤석열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교육 통해서 하버드까지 간 친구잖아요. 예. 그 이준석이 이 수능 쉽게 내라. 이 윤석열 사태에 지금 완벽하게 반전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준석 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정치권에서 가장 재밌는 게
같은 당에서도 딴소리 나온다잖아요. 예. 말하자면 국민의힘한테 이준석은 민주당의 소위 수박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 이준석을 지금 공천을 할까 말까 이번에 비워놨더만요 이 자리를. 예. 공천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들의 이 인간적 DNA를 잘 몰라서 자꾸 이런 걸 의문시하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 보기에는 잠재적 피의자예요. 여기는.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을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보고 그다음 이제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반윤 인사가 있잖아. 반윤 그룹이 천하람도 지금 반윤 아닙니까? 진짜 거기에서 정신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힘의원들 많이 알잖아요. 국힘의원들이 현역 의원들 120명, 110여 명 중에서 현역 의원들 한 30명에서 40명만 공천 받을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윤과 잠재적 반윤과 다 비윤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특히 원외에 있는 분들 이분들하고 방송하면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저는 한 번만 만나면 다 금방 친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정보도 얘기를 해주면 뭐 우리 정보 뻔한 거지 신문에 나온 것들 그런 이제 내부 안에 있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서 윤석열 디펜스 하는 분들도 이미 마음 다 돌아섰어요. 저렇게 해갖고 총선을 어떻게 치르냐는 거예요. 총선 치르려면요. 이준석 공천하고 유승민 공천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재원도 공천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 안 한다니까요. 이현주도 해야 되고. 이현주도 해야 돼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왜? 본인한테 반기를 든 사람은 근데 이준석은 반기를 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조금 아는 척하는 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83년생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위주의적 집단인데 23살이나 어린 동생도 아니고 조카예요. 그 이준석 85년생인가 어쩜 그럴 거예요. 근데 이준석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과 동갑이라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럼 57년, 58년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또래예요. 그 윤석열 입장에서도 조카도 한참 어린 조카가 저렇게 아는 척하는 게 꼴이 사나웠던 거지. 그럼 한번 이렇게 빈정이 상하잖아요. 회복이 안 됩니다. 왜? 나는 검사고 너는 잠재적 피의자인데 왜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정상적인 정치를 했던 인간이라고 보면 이명박이라고 해도 그 공천합니다. 이명박도 아주 속 좁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명박이었으면 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2007년도에 친이계가 친박 학살했고 친박 연대라고 하는 당까지 만들어지잖아요. 2008년도에 이들의 습성은 죽이는 겁니다. 민주당은 달라요. 그리고 2016년에 또 친박 간별사까지 나왔었잖아요. 최경환이. 그렇지. 그러면서 친이를 다 죽였어요. 이들은 매번 공천 때마다 학살하는 게 역사고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이 있는 사람이 지금 전권을 다 잡았는데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제 조만간에 제가 전현희 의원 그만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만두면 제가 본격적으로 감사원 칠 거예요. 지금 감사원 저거 감사원으로 인해서 감사원 저거 허위 감사거든요. 네. 그리고 감사원장 지금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게 감사 지시한 게 만약에 용대실 용화되라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예요. 자. 그런데 조만간에 이제 감사원 저거를 하는데 얘기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나 잡아드릴까 하다가 예, 아니,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아니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김기현을 통해서 공천을 장악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국민권익위를 쳤어요. 여기는 지금 듬성듬성한 스토리야. 내가 다 얘기 못하는 건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6월 27일 전현희가 그만둬야지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럴 정도로 공천에 목을 메고 있어요.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쳐낼 정도로 이게 공천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맞아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출마하는 걸 막는다? 아니.
그 자리에 김기현이 당대표를 막으려고 하는 누구를 그 대신 달래면서 권익위 원장의 자리에 누르려고 전현희를 쳐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비열하네. 이 스토리는요.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나 감옥 가요, 이거는. 대충 알겠어요. 이미 예. 다 나왔네, 보면 답이. 그래요? 전 정권 임명인사에서 쳐내는 게 아니라 총선 보면서 쳐내. 그렇죠. 내년 총선 보면서 전현희를 쳐낸 거예요. 기소를 해야 공천을 안 받고 전현희가 안 나와야 당선돼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비켜놔야만 김기현한테 도전하고 보낼 사람 또 있었던 거야. 야,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지 알 것 같아서. 아직 그 내가 자세히 다 얘기 안 했죠. 하지 근데. 마세요. 안 했죠 아직. 그러니까 예. 지금 내가 봤을 때 벌써 김기현의 실증이 난 거네. 그러니까 김기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거 한 거네. 이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어. 공천에 목을 맸는데 어떻게 이준석 방향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이준석 유승민을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요. 대구 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친박이 또아리를 트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중요한 스토리가 내가 지금 새날에서 붉게 무궁무진하거든. 대구는요. 또 손을 못 대. 친박이 무서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서워서 대구 경북은 또 함부로 손을 못 대요. PK는 또 손을 대. 이 복잡한 그 내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머릿속에서. 윤석열 캐릭터는 예.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무지하게 강하고 약간 강약. 진짜 딱 그런 캐릭터예요. 예. 약간 강약 낄끼빠빠. 낄낄빠빠는 아니고. 낄끼빠빠. 근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안 낄 때 끼고 낄 때 끼고 안 낄빠빠. 자, 근데 그런 상황이고 일단 잠재적인 것들이에요. 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고 다 보여요. 근데 우리 그냥 눈에는. 눈만 보이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준석 공천 안 줍니다. 예, 오케이 공천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정치개혁이랍시고 던진 아젠다가 비례대표 축소. 사실 이건 너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비례대표 늘리자고 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국회에서 무슨 공론화 작업 한번 했는데 네, 높습니다. 그 비례대표 축소한다는 건 저건 이제 이런 거죠.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국민들 일반적인 여론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응답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되는데 결국 줄이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거 쉽게 얘기했고 전문용어로 헛질하는 겁니다. 헛질. 뭐 되지도 않을 뻔도. 김기현이 지금 의원 수 줄이자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 똥벌 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비례대표 줄이고 의원 수 줄이자. 얘들 지금 뭐냐면 이건 이제 심리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총선 앞두고 총선은 질 것 같고 뭔가 수를 둬야 되는데 오리무중 이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뭔가 예를 들어서 총선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민주당 항상 그렇거든요. 총선 이번에 질 것 같다. 2008년도에도 그래도 그림은 보여요. 우리 같은 전략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번에는 지더라도 어떤 수를 놔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헛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서 봤더니 완전히 암흑 속에 빠졌어요. 총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요. 정치 고수라고 하는 김한길도 여기서 수 못 들 거예요. 이거 진짜 난맥상이. 그런데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세력과 세력이 충돌하면서 난맥상을 하면 세력을 정리하면서 정리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 용대실은요. 엄청난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이걸 장악하려고. 이 욕망을 끌고 있고 나머지 나눠 죽을 떡은 없는데 어디서부터 수를 다 이 매듭을 풀어야 될지 완전히 늪에 빠진 게 보여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존재감 과시하고 용산에 잘 보이려고 국회에서 지랄을 해야 된 거죠. 구구연설을 한 거고 실제로는 잠재해 있지만 수면 아래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결정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악수를 두는 상황들 오면 총선이 이제 그 시점은 제가 봤을 때 공천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나서 그게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을 때 이때는 윤석열 자체는 그냥 식물 대통령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 흐름에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제가 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텐션이 조금 업됐으니까 나라만 먹고 지금 싹 올라왔거든요. 조금 얘기해 드려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뭐 천기를 미리 누설하겠습니다. 이게 봉도 사고 싶은 말 다의 프로그램이에요. 예. 천기를 미리 누설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역구 갈 때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제1 아젠다로 던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네. 의지를.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이번에 내 국회의원 당선되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메인 구호로 메인 의제로 다 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니 이제 그 박진영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가 좀 떨어지니까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천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천해도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걸어야 본선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걸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이. 자 그러면 우리가 151석이나 151석 이상을 하잖아요. 예. 과반 의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차로 벌어지는 일이요. 12월 27일서부터 쌍특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총선 전까지 4월 10일까지는 유야무야 되면서 삐그덕 거리면서 갑니다. 그 특검이. 특검이 4월 10일 끝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는데 민주당이 이기잖아요. 곧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수가 김건희 구속수입니다. 총선 이기면요. 윤석열 탄핵으로 먼저 안 가요. 윤석열은 식물정권으로 힘 빠지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시동이 걸리면서 김건희 감옥 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 정권은 무너진다. 야, 뭔가 드라마틱해 지금. 예. 윤석열이 임기 못 채우는 시나리오. 요거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모든 방송, 모든 공중파, 모든 유튜브를 통틀어서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겁니다. 총선 이후 특검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건희 소환, 김건희 구속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말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 그러면서 용산이 힘이 빠지고 공무원들이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레임덕이 오면서 국힘의원들이 우리 이 정권 갖고 이번은 졌다. 이 정권 갖고 도저히 안 되니 대선 차 다시 치르자. 라고 하면서 동의하면서 30-40명이 돌아서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마음 설레. 그러니까 결국에 그 시작점은 민주당 후보들이. 총선인 거죠. 민주당 후보들이 다 윤석열 탄핵을 공약으로 걸어야 된다. 공약으로 건다는 거예요. 아니 걸지 말라 그래도 겁니다. 그 상황이 점점 오고 있어요. 요즘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겠네. 김기현이 원내대표를 보는데 빡 뜨는 거예요. 그 당대표 연설을 보고 나서 그런데 선몽하듯이 그 그림이 딱 오는 거예요. 150석이 넘어가는 순간 특검이 드라이브 걸려서 소환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 사유다. 그리고 또 그 전에요. 그 전에 요거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올해 12월 말일 전에 정부 주요 기관 중 한 명이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됨과 동시에 형사 공수처의 1호 구속으로 형사 구속될 상황이 12월 말 전에 한 명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얘기해버렸네. 이미 엎질러진 물. 예. 딱 한 명이 옵니다. 자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의 출발점은 뭐냐면 예. 민주당이 일당되고 나서부터. 그럼요. 그 당시에.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그 당시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뭐 평론가들이나 언론들이 뭐 그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얻을 거다, 200석 얻을 거다 온갖 난리를 쳤는데 2당이 됐어요. 2당이. 일당을 놓치고 그때 민주당이 일당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예측한 게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방송 그 수요일날 선거 있잖아요. 월요일날 제가 민노당인가 뭐 정의당에서 하는 노유진의 노회찬, 그랬죠. 유시민, 진중권이 하는 정치 카페. 노유진 내 정치 카페에 나가서 우리가 130석 플러스 마이너스 1당 됩니다.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삐죽삐죽 그러고 전 놀려요. 왜냐면 그때 국힘이
160석이 되냐 180석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저는 전국의 30지역을 미리 데이터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3대 122석으로 이기고 그때 그해 4.15 총선인가 4.12인가 4.13 총선이에요. 2016년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4월 16일 날 안산에서 세월호 추모제를 해요. 그게 몇 년 만이냐면 2014년이니까 2년 만에요. 세월호 추모식 하는 모든 행사 때마다 비가 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늘이 쨍쨍하게 개요. 내가 그때 거기 있었잖아요. 하늘이 너무 맑았고 명진 스님하고 문기현 신부님하고 저희가 울었어요. 해가 반짝 납니다. 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니까. 그리고 그 드라이브로 쭉 가면서 탄핵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장 우리가 가져갔고 일단은. 그때 총선 이기는 걸 예측했고 탄핵은 예측을 못했지만 이번엔 저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고 김건희 구속수가 발동이 될 것이고 탄핵으로 쭉 간다. 근데 그 전에 12월 전에 정부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이 형사 구속된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거 진짜 오늘 신발 좀 받아 기도발 좀 받는데. 아니 어제 갔다 왔잖아요. 어찌 됐건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가 총선만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탄핵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임기 얼마 안 남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시 민주당 뽑아야 되겠네 하는 건데 밑바닥은 윤석열이 못한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다음 총선 이기고 뭐 해야지 하면 늦어요. 용기를 내세요. 근데 12월 전에 한 명 탄핵합니다. 한 명 더 탄핵해요. 이상민 했잖아요. 탄핵 소추 발의했잖아요. 한 명 더 합니다. 그리고 탄핵되면서 그 사람은 형사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권이 이제 3년차 가기 전에 계속 무너지는 게 몇 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씩.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 그러지만 저쪽에서는 황보승이, 김연아, 뭐 태영호, 김기현 등 해가지고 사실상 공천을 대가로 한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공천원금은 또 전당대회 당대표 하나 뽑는 데 들어간 9,400만 원보다 훨씬 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사실이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혁신쇼로도 해야 되거든요. 안 해. 나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언론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얘들 이제 망가지려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늪에 빠져서 암흑 속에서 오리무중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 그게 보입니다. 오늘 칼퇴해야 되죠. 아직 시간 있어요. 알고 아직 한 있습니다. 4분 남았어요. 어쨌건 지금 그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퇴행적인 공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말 안 해. 이건 국민들은 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이미 버린 몸. 민주당은 그래도 기대가 남아있는 정당.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대충 얼기설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식물정당화 되고 있는 거잖아요. 되고 있죠. 뭘 여당으로서 아젠다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당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저렇게 거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과 미래 비전을 얘기해야죠. 야당은 원래 여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당은 모든 플래카드 여러분 길거리에 보세요. 야당 공격하는 거예요. 야당 씹는. 저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한 정당이에요. 그건 뭐냐면 곧 야당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윤석열이 딱 가이드라인 제시해놓고 있으니. 그럼요. 바지 사장은 그 시킴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저거 여당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럼 정당 포기한 거예요. 저거.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만 조금만 잘해도 돼요. 민주당 많이 잘해야 돼요. 저는 많이 잘하길 원합니다. 많이 잘하면 많이 잘하는 만큼 이기는 거고 조금만 잘해도 이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 반성을 많이 하는 게 교육연수원장을 시켜놨더니 교육연수원 관련 일은 잘하는데 제가 당이 전체적으로 잘하도록 조금 더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반성을 많이 합니다. 뭐 17대 국회의원이 뭐 할 수 있으면 뭘 얼마나 하겠다고. 아니 사람들이 여전히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17, 18, 19, 20, 21이면 실제로 계속해서 뭐 국회의장 됐네 이제. 사전 의원요. 전전전전 사전 의원.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시다고 하니까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 자, 오늘은 정봉주 TV 방송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 나옵니까?
김병주 의원이 아, 그 2차 방중단으로 1차 5명, 2차 방중단 7명이 껴서 중국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외교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블리. 예, 주블리. 아. 주블리 김병주 의원이 오늘 나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들 정봉주 TV 가셔가지고 7시 때 예. 우리 시사방송 끝나고 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정치천재 정봉주 오늘 듣다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네. 예. 들을 얘기 많았구만. 살살 긁 거면 다 나올 얘기. 앞으로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천재 정봉주 63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날에 있다가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